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짧고 굵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제가 고민사연 비슷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사연의 주인공이 저기 계시는 이제 박희고 시다님인데, 저번에 이제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너무 많이 해줬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내 감정은 이제 힘든데 그걸 이제 채워나가거나 유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우울한 감정이나 이상한 이야기들을 받아주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직업으로 하는 것도 있죠. 이걸 직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명칭 하나 투척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있고, 뭐 정신과 의사도 있고요. 뭐 심리 상담사도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죠. 제가 감정 쓰레기통의 대표적이죠. 저 매일 하니까. 박규시단이 그런 거 못 느끼겠습니까? 님이야 가끔 겪겠지만 저를 매일 겪어요. 매일. 박규시단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제가 감정 바지가 되어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뭐가 힘든 거 얘기하고 현실적인 거 얘기하고 그런 게 뭐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당연한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별거 아니라 생각하겠죠. 매일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서 얘기하겠어요? 여기 모여가지고 왜 얘기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승준이 여기 와서 왜 그런 얘기해요? 밖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 얘기하는 거잖아. 밖에서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크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대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겠다고 기꺼이 나선 사람이 없어요. 왜냐, 내 감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한번 역할을 해주면 내가 후달리기 때문에. 나도 힘든데 저거 괜히 감정바지 해주면 하고 나면 나도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저도 고민 사연 같은 거 여러 개 하면 데미지 와요. 심하게 옵니다. 이게 꿈에서 나타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민 사연 같은 거 할 때 최대한 저 사연자의 내가 저 비슷한 사연자의 어떤 시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최대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사연자가 뭐 23살 대학생이면 그 23살의 대학생 입장에서 봐야 돼. 그래야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맞춰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런 게 안 느껴지면 뭐 사연 받는 입장에서 진심 같은 게 안 느껴지겠죠.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예. 저는 매일 그런 기빨리는 기분을 거의 매일 체험합니다. 예. 이게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감정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내가 믿는 누구에게 나의 진심과 현실적 고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 상대방이 그 감정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 괜찮아요. 나 이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되어 있는지. 근데 보통은 판단하지 않죠. 그냥 자기 말만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고 상대방 힘든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내 힘든 거 얘기하는 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상대방이 그 얘기를 받아들일 만한 기본적인 준비가 돼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좀 괜찮은지 그런 건 생각도 안 합니다. 1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일단 내 얘기를 받아주는 거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난 아닌데? 인간이 이럴 때 정말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이럴 때. 그래서 있잖아, 여러분. 내가 힘들면 감정바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는 기준이 그냥 뭐 살아가는 게 좀 버겁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도 막 너무 힘들고 나 눈물 날 것 같고 나도 진짜 우울해 죽겠는데 감정바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힘들어져. 정말로.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그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다 이렇게 생각해.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로워. 근데 나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내가 힘들면 나랑 비슷한 부류에 있는 사람 다 힘든 거야. 정도의 차이만 있어.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나만 힘든 거야. 나만 괴롭고 나만 슬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괜찮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도 괜찮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힘들고 괴로워요. 오히려 더 괴로울 때도 많아. 단지 내색을 안 할 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내 감정에 대해서 철판을 많이 깔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뭔가 나가 슬픈 감정이나 뭔가 어떤 우울한 감정이 내비치면 그 약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를 잘한단 말이에요. 방어를 잘해서 티가 안 나는 거지 진짜 안 들거나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연예인 분들이 막 극단적인 선택할 때도 겉으로 안 보이잖아. 예, 겉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힘든가? 삶의 보충은 내 스스로 감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강남 사는 사람도 힘들다고. 여러분 제 방송에서 물론 좀 가정 환경이 어렵다거나 괴로운 사람도 있지만 가끔씩 보면 와 저런 좋은 데 사람이 뭐가 힘들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저도 좀 그런 거 보면서 놀랐어요. 제가 와 나는 솔직히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지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을 줄이야. 여러분 가끔씩 왜 명문대 출신 분들 고민 사연 제가 방송에서 소개 드렸잖아요. 그 이해과 합격한 그 재수생 얘기도 해줬고 그건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어? 오히려 여러분 강남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강남에 사는 왠지 아세요? 보통 강남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 다 엘리트 출신이란 말이에요. 거진다 사자 들어간 전문직에다가
뭐 졸부르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상당수 그런 사람이에요. 저번에 왔던 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서울대 나왔고 의대가 검사고 뭐 판사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 대부분이 자식도 내 길을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식의 의견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너도 내 길을 따라가야 된다. 거부하지 마. 이렇게 교육이 돼 있는 거야. 그런 집안이 강남 8학군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진짜로. 넌 선택권이 없어. 매년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거 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강남 8학군 출신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성적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성적 안 나오면 다음 열심히 해라. 정시하기 열심히 해. 뭐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그게 아니라 어,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답을 굶겼대요. 요즘 시대 그것도 강남에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약간 쇼크가 왔어. 근데 그분이 또 얘기했던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애들 한 반에 한 10명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제 그 강남의 모습하고 실제 그 얘기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스카이키스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훨씬 더 냉혹한 거예요, 이게. 그 스카이키스를 모습도, 야, 정말 숨 막히겠다. 그런 생각 들었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서. 그 펜트하우스도 그렇고.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곧 이제 현실에 대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더 심한 거예요. 더 고차원적이죠. 예전에 고민 사연 중에 어떤 분 있었냐면 의대 합격했는데 재수해가지고 의대 합격을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의대 합격을 했는데 고민 사연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의대 합격을 했는데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 한대요. 아니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학교 알려가지고 현수막도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 아파트 단지 현수막 걸고 막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이런 인재가 나왔다.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를 못 한대요. 얘기를 왜 못하냐 물어보니까 부모님은 그냥 의대가 아니라 스카이 의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대는 맞는데 인서울고 의대를 가신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단대나 뭐 한 성균관대 정도 되는. 네.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 근데 부모님은 서울대 연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대를. 그래서 부모님은 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지방대도 아니에요. 서울권, 인서울권이었어. 근데 부모님이 거의 한 끗 차이 아닙니까? 거의 한 끗 차이잖아.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내가 인서울권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은 그냥 고민도 없이 그 말을 꺼낸다는 거예요. 삼수해라. 수능 다시 준비하자. 아무 고민도 없이. 예, 그 사연이 있었어요. 내가 그 사연을 지웠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실제로 다뤘던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다 힘듦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듦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얼굴에 티를 안 낸다고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이제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환경에 자란 사람들. 왜냐하면 그건 육안으로 봐도 이 사람 힘들겠다는 게 느껴지잖아. 아니면 뭔가 신체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호소하시는 분들. 뭔가 몸에 장애를 가졌다거나 사고로 뭔가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보통 그런 거 힘든 그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거 뭐 굉장히 얼마나 힘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든 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하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힘든가 고충은 내 스스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누군가에게 쫄래쫄래 가가지고 자꾸 힘든 거 받아달라 얘기하는 거야. 네. 힘든 거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아마 아실 거야. 연애 같은 거 해보신 분들 보통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이런 경우 좀 많죠. 남자 지쳐가지고 떠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진짜로 실제 연애에서도 어, 완전 남친을 감정 쓰레기통 해가지고 맨날 나도 회사 일하고 와가지고 상사한테 욕 처먹고 어, 늦게까지 야근하고 와가지고 쫄래쫄래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샤워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자고 그냥 잠만 자고 딱 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왜 전화 안 받냐 하면서 난 얼마나 힘들지 이렇게 얘기해봐. 그러면 영원히 탈출한다니까요. 그걸 한 몇 번 겪어봐. 그래가지고 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 실제로도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자, 상대방 감정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감정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제 얘기를 받아들이고 내가 뭐 힘든 얘기, 뭐 슬픈 얘기, 우울한 얘기를 내가 받아들여도 크게 데미지를 안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박교 시다님이 솔직히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내 감정이 기준을 봤을 땐 내가 지금 힘든데 누구 얘기 들어주려고 그래? 그럼 안 들어줘야겠죠. 근데 이 생각을 보통 못 하잖아요. 일단 전화만 받아야겠다 생각하잖아요. 이걸 내려놓잖아요. 이걸 내려놓고 상대방 감정 생각하면서 이거 얘기 듣다 보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감정 이덕에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마이너스 10이었는데 이걸 받아주다 보니까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야.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을 내가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뭐 고충 이런 걸 들어주더라도 내 감정이 어느 정도 그 얘기를 받아주더라도 멘탈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어떤 단계가 되었을 때 받아주는 거예요. 저도 방종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멘탈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멘탈 관리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하면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썰방 할 때는요. 아예 댓글 안 봐요. 제 유튜브 댓글 안 봐. 제가 옛날 드라마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멘탈 회복하려고 보는 거예요. 자잘한 거 신경 안 쓰려고. 저 뉴스 안 본다고 했잖아요. 뉴스 왜 안 보는지 아십니까? 그런 복잡하고 힘든 거 신경 쓰지 싶지 않아서. 왜냐면 그런 거 보고 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썰방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이 많이 쌓였잖아요, 이제. 엄청나게 썰 많이 풀었어요. 영상만 4,000개가 넘고 고민사연 진행할 것만 해도 거의 도합 1,500개는 됩니다. 여러분들 몇 개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제가 나름의 통계를 만들어서 엑셀로 보여드릴게요. 올해 거 제가 한번 집계해서 보여드릴게요. 올해 것만 지금 300개가 넘어요. 고민사연 진행한 것만. 팩트 폭력만 해도 100개가 넘어. 종류별로 모으면. 질문도 한 4, 500개 될 겁니다. 예, 예.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멘탈 관리 더 중요해요. 제가 이걸 이제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일단 내가 온전한 상태가 돼야 여러분들 얘기도 들어주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도 하고 상대방 얘기도 이렇게 고충도 들어주고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누구 얘기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일단 내 감정부터 먼저 챙겨야 돼요. 챙기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단계 올라가서 이 정도는 내가 들어줘도 되겠다 싶을 때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바닥인데 그 바닥 얘기를 또 들으면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힘든 상태에 사는 사람이 있어도 뉴스를 보지 말라고 하잖아. 그 뉴스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감정 상태도 좀 정상이 아닌 게 자꾸
TV 언론이나 인터넷 뉴스로 여러분들이 자꾸 멘탈을 스크래치 한단 말이에요. 도움도 안 되는 거. 사실 여러분들 인터넷 기사 뭐 100개, 1000개를 보더라도 내 실제 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일도 아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보지 말라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본단 말이에요.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고 이거만 봤으니까 됐어. 꺼야지 이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무서운 게 뭐예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 연관 검색어 뭐 댓글 다 보잖아. 댓글도 보고 그 신문사에 나왔던 다른 기사도 보고 랭킹이 1, 2, 3, 4, 5, 6, 7 보고 난 다음에 일반 뉴스 봤으니까 지역 뉴스 안 보고 다 봤다가 그 다음에 또 연예 기사 보고 봤다가 또 스포츠 보고 스포츠 봤으면 우리나라 축구 보고 해외 축구 보고 해외 축구 보고 난 다음에 메이저리그 어떻게 됐지? 메이저리그 보고 나서 이런 순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 20분 40분 시간 쓰고 그게 한국 사람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정신 상태가 맑아집니까? 아니죠. 흐리멍텅해지죠. 복잡해지죠. 여러분 내가 뉴스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뉴스를 보지 말까 문맹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가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가려서. 근데 여러분들은 랭킹에 뜨는 거 다 보잖아요. 랭킹에 뜨는 게 뭔가 기사를 잘 써가지고 뜨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극적이고 어그로를 엄청나게 많이 끌어서 랭킹을 올린 거예요. 요즘 있잖아요. 이 인터넷 뉴스가 완전 어그로꾼들의 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사도 어그로꾼이 되어가고 있고 신문사도 어그로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의 어떤 나쁜 얘기들 슬픈 얘기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듣고 세상에서 어떤 힘든 사람 얘기 들으면 여러분 멘탈이 남아나겠어요?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좀 되도록이면 자극적인 걸 기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멘탈을 위해서. 왜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나니까. 내가 일단 구심점을 잡고 내가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야 누군가의 힘든 얘기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뭐 제 유튜브에 관한 어떤 그런 악플 같은 것도 신경을 덜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네. 이 방송에서만 최대한 충실하고 영상 올리자. 기본만 충실하자. 딱 이것만 생각합니다. 오버하지 말고. 근데 좀 심한 악플 정도만 지우고 그 외의 거는 제가 그대로 놔두거든요. 근데 이게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도 많은데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럽더라도 나는 구심점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생각해봐. 여러분 팬데믹이나 들어봤지? 팬데믹이 왜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자꾸 우려와 걱정이 자꾸 섞인 사람들이 뭉치고 누가 이렇게 끌어다 주면 나도 모르게 저기 휩쓰이고 그게 덩어리가 지면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관심 안 가지고 팬데믹이고 뭐고 뭐 알턱이 없겠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 뉴스를 아무리 봐도 그 뉴스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하는 건 원래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가 혼란한 거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원래 혼란한 거야. 혼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면 안 돼요. 세상은 혼란한 거지 내 삶이 혼란한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혼란하면 같이 혼란해져요. 같이 끌린다고. 그러면서 내 멘탈이 바닥이 되는데 주변에 힘든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자꾸 막 나라 어려워지고 안 좋아진다. 대한민국 어렵다. 이런 얘기 계속 들어봐. 나도 혼란스러운데 들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다음날 막 출근하기 싫고 열심히 살아 뭐하냐.
어차피 대한민국 끝나는데 어? 이렇게 아등바등 거려봐야 뭐야. 자꾸 이런 생각만 가지는 거야. 정말로. 그래서 나는 현대사회에서 이 멘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내 멘탈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내 멘탈을 잘 지키면 상대방 얘기 들어줘도 괜찮아요. 근데 내 멘탈이 안 좋은데 누구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근데 계속 자꾸 남들이 힘든 걸 받아주면 내 마음속에는 그냥 쓰레기통 천지가 되는, 쓰레기 천지가 되는 거야. 이 쓰레기도 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비울 공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쓰레기도 지금 많이 차가지고 지금 이 목구멍까지 찼는데 거기에 남의 쓰레기까지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터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건 괜찮아. 듣는 건 괜찮은데 들어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정작 힘들지 않은지, 내가 정말 그런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자세와 준비가 되었는지, 나는 괜찮은지 이것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힘든 사람 얘기를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된다는 거. 일단 나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계속 감정 쓰레기통이 돼버리면 정작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스스로 딛고 일어서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각자의 멘탈을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